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 하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지금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부터 일단은 살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오늘이 날짜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10월 8일 금요일인데, 현재 한국, 일본부터 해가지고 이런 LNG 현물 가격 역대 최대 하루 만에 42% 급등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원래 지금 중국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석탄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천연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가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네, 저번에도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영국에서는 지금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유가 이런 것들을 기름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사람마저 부족해서 지금 이제 육군부터 해가지고 공군이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런 공급이나 이런 공급란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공급망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나타났던 에너지 대란이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이런 이제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현물 가격도 4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최근 바람이 덜 부는 기상 이변에 따른 풍력 발전과 극강동으로 이런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증가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LNG 가격부터 해가지고 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올 겨울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불효 가격이 440%나 폭등을 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은 이런 에너지 자원으로서는 수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이렇게 뭐 올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이런 것들 에너지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일단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들 수출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계속해서 못 받쳐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에 따른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석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오히려 돈을 주고 보관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역반대로 되었다. 지금은 수요는 엄청 많은데 그 공급이 계속 못 따라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급을 갖다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공급망을 한 번에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석유를 더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늘려줄게 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 글로벌적인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방에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이제 늘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증감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시기, 위드 코로나가 되려고 하는 시기로서 계속 지금 뭔가 경제는 발달하려고 이제 발전하려고 이제 뭔가 시작점을 계속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공급이 계속해서 못 따라주는 거지. 이미 공급은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이미 많이 이제 줄여 나갔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런 수요를 갖다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갭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는 못 띄우지만 제 옆에 지금 신문도 있는데, 신문에서 말하기를 지금 규소도 지금 322% 상승, 마그네슘도 169% 상승, 텅스텐도 10%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에 가장 많이 반도체에 이제 쓰이는 주요 원료 중에 하나가 황린이라는 건데, 황린도 지금 208% 상승. 이런 것들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렇게 생산하는 국가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생산을 해주든지 그런 이제 증산을 해줘야 되는데,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각 이제 그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이런 이제 이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한테는 더 악영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들은 증산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증산 속도 유지에 있어가지고 전략 비축류,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모를 대비해서 놔뒀던 그런 석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출할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한동안, 어제 잠깐 이제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또 입장을 발표를 했죠. 아, 전략 비축류 이제 그냥 안 하겠다. 방출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다시 석유 가격이 지금 급등한 상황이에요. 석유는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몇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천연가스 석탄도 다 올라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석유나 석탄부터 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굴리는 데 있어서 주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지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공장 이런 것도 굴리는 너무 힘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ESG 경영부터 해가지고 여러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풍력부터 해가지고 태양열, 뭐 수소 이런 것들이 해봤자 얼마나 전력을 생산하겠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글로벌 시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거는 석탄하고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런 산업에서 이렇게 그런 이런 가격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완성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완성품들이 또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독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쇄적인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도 더 좋은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만약 인사이트를 얻는다 하면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대체품을 찾게 돼 있어요. 예, 보통은 대체품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더 사용하려고 전기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는 전기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원자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전략 비축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될 거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주가를 좀 더 이제 올해 연말에 주가를 좀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좀 전기 부분, 원자력이나 이런 거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주가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글로벌적인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10월 8일인데 10월 7일 어제는, 목요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이런 2900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오늘은 초반에 좀 상승폭이 있다가 지금 현재 11시 반, 그래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다시 좀 이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인 이런 지지선이 2900선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 거의 900선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또 기술적 반등을 띄워줬고, 오늘도 살짝 소폭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일단은 좋겠지만,
근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는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원자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자원들이 부족하면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재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은 점은 지금 미장을 확인을 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해준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도 뉴스 기사에서 봤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를 일단은 연장을 합의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부채 이런 상한 그런 거를 좀 미룬 상태긴 해요. 근데 아직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건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재료 소멸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급한 불은 끈 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을 해준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럽 증시는 전부 다 지금 반등을 해준 상태예요. 네, 특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 이상으로 이런 기술적 반등을 크게 띄워준 모습이고, 네, 유럽부터 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2% 상승.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마감해준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요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변곡점을 만들고 상승한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시장에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악재가 지금 정말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많이 깨고 내려간 상태죠. 이미 120선은 이미 깼고 그래서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 이미 하방 초반에는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 확보를 해왔던 현금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연히 뭐 지금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경구 이런 이제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처럼 이런 바이오주 이런 것들 개별주 이런 바이오주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게임주라든지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이제 물론 종목 탐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만큼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고려를 해서 그 위기감에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사실 수익의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왕 들어갈 거면 좀 더 안정적인 상태,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진입을 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는 저는 호재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너무 악재들이 많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계부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파산설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헝다그룹 말고도 이제 다른 부동산 이런 중소그룹의 이런 이제 부동산 기업도 지금 이제 뭐 파산을 하니 많이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만큼 미국도 부채 상환을 늘린 만큼 예, 그런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냥 현금화하면서 정말 이제 필요한 종목이나 이런 데서 예, 확신이 가지는 종목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갖다가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따라가는 예,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 브리핑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